반갑습니다. 올백 만점 레츠 꾹꾹꾹 올레과학의 이명랑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새로운 내용 배워볼 겁니다. 파동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파동에 관련된 개념 정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기출 포인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파동의 정의, 그리고 매질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파동의 종류인 횡파와 종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파동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강가나 호숫가에 갔을 때, 이 강물에다가 돌을 던졌어요. 그러면 돌을 던진 그 지점으로부터 원형을 그리면서 퍼져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즉,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 주위로 전달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네,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한다. 자, 그럼 이런 파동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얘기했듯이 강물에서 돌멩이 던진 지점으로부터 원형을 그리면서 퍼져나갔습니다. 자, 그것을 물결파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진 같은 경우도 지구 내부에서 에너지가 어때요? 퍼져나가서 땅 위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건물이 붕괴되고 다리가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이 되겠죠. 자, 이때 지진할 때 발생되는 파동은 지진파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소리도 파동입니다. 목소리에서 성대의 울림이 공기를 진동시키고 공기의 진동이 우리 친구들의 귀의 고막을 진동시키죠.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 사방으로 퍼져 나가서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소리도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빛과 전파도 모두 파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물결파도 파동, 지진파, 그리고 세 번째는 소리, 음파라고도 하고요. 빛과 전파도 있고요. 용수철 파동도 있습니다. 자, 5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친구가 강물에 돌을 던졌어요. 축구공 돌을 던졌죠. 펑 했더니 여기에서 생긴 진동이 사방으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동이 처음 발생한 지점, 요 지점 있죠. 자, 요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파원이라고 얘기해줘요. 파동의 원인이 되는 지점이다. 자, 파원이라고 얘기해주고요.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이 있습니다. 자, 이때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물결파가 있어요. 물결파를 전달해주는 매질은 뭐예요? 당연히 물이 되겠죠. 물. 그러면 지진파를 전달해주는 매질은 뭐예요? 땅에서 일어나잖아요. 땅. 자, 소리는 뭐겠어요? 공기. 이렇게죠, 공기. 자, 근데 소리 같은 경우에는 공기뿐만 아니라 고체 또는 액체 상태의 물질도 모두 전달할 수가 있어요. 즉, 매질이 고액기 모두 해당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물속에서 잠수를 하고 있더라도 밖에서 나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액체 상태에도 어때요? 이 매질, 소리를 전달시킬 수 있다는 거고, 지금 공기 중에서도 어때요? 전달이 되기 때문에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땅은, 고체 상태인 땅은 그런 게 있어요. 뭐 예전에 인디언 부족들이 토지 영역 싸움을 하죠. 그러면 이 인디언들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땅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말바구 소리가 들려요. 말바구 소리가 크게 들릴수록 우리 지역에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판단했다고 하죠. 따라서 고체 상태의 물질, 액체 상태의 물, 그리고 기체 상태인 공기 모두 소리의 매질이 될 수가 있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파동 두 번째 개념 시간에 소리 중요하게 다뤄볼 거예요. 자, 그 다음 빛과 전파는요, 예외적으로 매질이 없습니다. 매질이 없어도 파동이 전달이 되고요. 용수철 파동이다. 쉽게 얘기하면 용수철 이렇게 흔들어주는 거예요. 이때 용수철의 흔들림, 파동을 전달해주는 매질은요, 간단해요. 이 친구죠. 그대로. 용수철이 매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파동이라고 하고요. 파동이 처음으로 발생한 지점을 파원이라고 하죠. 파원으로부터 파동을 전달시켜주는 중간 물질,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매질이라고 얘기하고요. 각각의 파동의 종류에는 물결파, 지진파, 소리, 빛, 전파가 있고 각각의 매질들은 물, 땅, 고액기,
매질이 없는 경우도 있다. 요거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파동이 전달이 될 경우에 파동과 함께 전달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파동과 함께 움직이지 않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과연 그것들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파동의 전파와 매질의 진동이에요. 지금 보면은 자, 물결파이에요. 물결파, 그러면 이 물결파를 전달해준 중간 매질은 뭐가 되겠어요? 얘는 물이에요. 자, 물 위에 공 위에 떠 있습니다. 이때 파동의 진행 방향은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공은 어때요? 물 위에 있는 공은 어때요?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위아래로만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쉽게 실험해 볼 수 있는 게 큰 대야나 욕조에다 물을 담아놓고 물 위에 뜨는 어떠한 물질을 올려놓을 거예요. 그런 다음 한쪽에서 파동을 막 일으키게 되면 여기 물 위에 있던 물질이 그 파동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출렁출렁 거리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유는 뭘까요? 파동을 전달시켜주는, 즉 물결파를 전달시켜주는 매질이 파동을 따라서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진동만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결과적으로 매질은요. 누구는? 그렇죠.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할 뿐. 여기 키포인트예요. 파동의 방향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자, 제자리에서 진동할 뿐 파동을 따라 이동하지 않죠. 그럼 물결파에서 매질은 물이에요. 물은 위아래로만 흔들리지 파동처럼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되지 않아서 물 위에 있는 공도 위아래로만 흔들릴 뿐입니다. 자, 하지만 파동이 전파될 때 매질이 진동하면서 전달되는 것이 있어요. 자, 이 전달되는 것은 에너지만 전달이 된다. 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파동 전파 시 매질은 어때요? 파동을 따라 이동하지 않는다. 자, 이 물결파 예 들어줬고 또 하나 얘기 들어보면 지진파 있잖아요. 지진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쪽에 있던 땅이 이쪽으로 쏠려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땅이 그 자리에서 울퉁불퉁 솟아날 뿐이지 여기 있던 땅이 이쪽으로 밀려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진파의 매질인 땅은 이동하지 않고 위아래로만 진동을 한다라는 또 다른 예로 들어볼 수가 있겠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하지만 누구는 이동한다? 에너지는 이동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에너지가 이동된다는 증거 알려주셔야 되죠. 네, 다음 슬라이드에서 파동이 전파될 때 에너지가 같이 이동되는 경우의 예를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파동 중에서 물결파 있었고요. 물결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소리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지진파. 자, 요 예를 살펴볼게요. 먼저 물결파다. 어때요? 파도 있죠? 파도가 계속 휘몰아치면 바위를 깎게 돼요. 에너지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바위가 깎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바위의 침식작용. 바위의 침식작용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예가 될 수가 있고요. 자, 소리 봅시다. 우리 커다란 소리가 들렸을 때 건물의 유리창이 흔들리는 경우 봤을 겁니다. 어때요? 소리도 함께 에너지를 전달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굉음이 발생 시 큰 소리죠. 발생 시 또는 큰 소리 발생 시 어떤가요? 건물의 유리창이 흔들림. 이런 경우는 또 에너지를 전달하는 예가 될 거고요. 지진파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렇죠. 건물이나 다리가 붕괴되죠. 건물이나 다리가 붕괴되는 거. 이런 것들은 모두 에너지가 함께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우면서 살펴볼 겁니다. 파동이 전달될 때 이동되지 않는 것, 파동의 방향으로 이동되지 않는 것은 매질이다. 매질은 단지 위아래로만 진동할 뿐이다. 하지만 파동 전달 시 함께 이동이 되는 것 있다. 누가 함께 이동이 돼요? 에너지는 함께 전달이 된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파동의 표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용어들이 조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자, 먼저 여기 파동의 모습 보이죠? 자, 첫 번째 볼 거예요.
파동이 지금 노란색으로 물결무늬처럼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파동에서 가장 높은 부분 보이시죠? 자, 여기 가장 높은 부분. 그리고 가장 낮은 부분이 있어요. 파동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마루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글말로 꼭대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중에서 호두마루, 녹차마루 이런 거 있죠? 호두 중에서 가장 최정상의 좋은 품질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가장 높은 부분을 마루라고 하고 반대로 가장 낮은 부분을 우리가 골이라고 할 거예요. 자, 골짜기다 라는 표현 씁니다. 가장 낮은 부분을 골이라고 하고, 자,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 또는 골에서 그 다음 골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얘기해요. 파장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1회 진동한 거리라고도 표현해요. 자, 1회 움직인 거리 또는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 또는 골에서 그 다음 골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얘기한다. 자, 이때 진동의 중심, 마루하고 골 휘영휘영 올라가고 있죠. 자, 이 부분, 흰색 부분을 진동의 중심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이때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또는 진동의 중심에서 이 골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진폭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진폭. 자, 이렇게 정리됐나요? 자, 새로운 용어 몇 개 있습니까? 가장 윗부분, 꼭대기 부분, 마루. 가장 아랫부분, 골. 마루에서 마루, 골에서 골. 1의 움직인 거리. 자, 1의 움직인 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움직인 거리도 자, 파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파장. 자, 그 다음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또 진동의 중심에서 골까지의 거리를 진폭이라고 한다. 자, 정리됐나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용어 들어갈 거예요. 자, 하나는 자, 주기. 노란색 쓸까요? 자, 하나는 1번 아니. 첫 번째 주기. 자, 주기가 있고 자, 그다음 진동수가 있어요. 자, 이때 주기는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자, 봅시다.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걸리는 시간으로 단위는 초 단위를 쓸 거예요. 그쵸? 다시 얘기하면 한 파장 가는데 걸리는 시간. 다시 얘기하면 마루에서 마루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골에서 골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하고 초 단위로 나타냅니다. 그럼 진동수는 뭐냐? 1초 동안. 자, 10초도 아니고 100초도 아니에요. 자, 1초 동안 진동한 횟수. 진동한 횟수를 진동수라고 한다. 1초에 만약에 5회 진동했다. 그럼 진동수는 5라고 하고요. 자, 이때 독일의 과학자 이름 헤르츠예요. H 대문자, 소문자 Z. 읽을 때는 헤르츠라고 읽고 진동수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1초 동안 5회 진동했다. 그럼 5헤르츠. 1초 동안 10회 진동했다. 10헤르츠.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2초 동안요. 100번 진동했어요. 그러면 진동수가 얼마일까요? 자, 봅시다. 2초 동안에 100회 진동을 했다. 그럼 진동수는 얼마냐? 진동수는 앞서 얘기했듯이 1초 동안 진동한 횟수예요. 2초에 100회면 1초에는 얼마? 50회 진동했기 때문에 이때 진동수는 얼마다? 50헤르츠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주기하고 진동수는 친구예요. 왜 친구냐? 주기하고 진동수는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우리 주기는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진동수분의 1로 구할 수 있고요. 자, 만약에 진동수를 구해라. 그러면 진동수는 주기분의 1로 구할 수 있다. 자, 요거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시 봅시다.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라고 하고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는 진동수이고 단위는 헤르츠를 쓴다.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 관계이다.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막 시간 나오고 막 거리 나왔어요. 그러면 선생님 파동도 움직이는 거니까, 움직임이 있는 거니까 빠르게 나타낼 수 있나요? 자, 어떤 물체의 빠르기. 정의가 뭐죠? 속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파동에도 속력이 있습니다. 자, 파동의 속력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속력은 어떻게 구했어요? 일반적으로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자, 거리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파동에서는 시간에 속하는 게 뭐예요?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뭐라고 했죠? 자, 주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동 거리는 뭐예요? 마루에서 마루, 또는 골에서 골, 또는 요만큼 가는 거리, 파장이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우리 파동의 속력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느냐? 주기분의 파장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주기분의 파장에서 또 다른 식으로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왜? 자, 우리 앞서서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기 때문에 주기분의 1은 뭐와 같다? 자, 진동수와 같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요거를 풀었으면 주기분의 1 곱하기 파장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주기분의 1은 진동수이다. 다시 얘기하면 진동수 곱하기 파장으로도 파동의 속력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는 주기분의 1 곱하기 파장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진동수 곱하기 파장으로도 파동의 속력을 나타낼 수가 있다. 요거 정리해 주셔야겠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지우면서 확인할게요. 자, 파동의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주기분의 파장. 다시 얘기하면 진동수 곱하기 파장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도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예요. 보면 용수철 파동의 진폭과 파장입니다. 용수철을 흔드는 거죠.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면 같은 용수철을 세게 흔들 거예요. 그럼 세게 흔들면 진폭이 커지겠죠. 이게 세게 흔들면 이렇게 진폭이 막 커질 거예요. 따라서 진폭이 커진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번에는 같은 용수철을 빠르게 흔들 거예요. 자, 그럼 빠르게 흔든다면 뭐가 많아지죠? 진동수가 많아지죠. 자, 진동수가 많아진다. 여기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서 예를 들면 한 번 진동한 거, 두 번 진동한 거, 세 번 진동한 거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진동수가 많아진다. 하지만 같은 용수철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 여기 또 중요해요. 속력은 변화 없어요. 빠르게 해도 속력 변화는 없어요. 자, 속력 변화 없다. 그렇다면 우리 아까 파동의 속력 있었죠?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뭐였어요? 파장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비교해 봅시다. 여기 보면 파동의 속력은 일정해. 근데 진동수가 높아지면 파장은 어떻게 된다? 짧아지게 되겠죠. 왜? 속력 변화는 없기 때문에. 따라서 세게 흔들게 되면 파장은 짧아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어요. 진동수와 주기는 반비례 관계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주기는 어떻게 된다? 느려지게 된다. 이렇게 세 개를 분석해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같은 용수철이기 때문에 속력 변화는 없습니다. 빠르게 흔들면 진동수가 많아질 거고, 그러면 파장이 짧아질 거고, 주기는 짧아지게 될 것이다. 요거 정리해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파동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래 기다리셨나요? 네, 파동의 종류 두 가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파동의 진행 방향을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자, 파란색은 파동의 진행 방향. 파란색은 파동의 진행 방향이고요. 이때 매질의 진동 방향에 따라서 자, 얘하고 얘로 나누게 되는 거죠.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이에요. 자, 노란색은 매질의 진동 방향이라고 나타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인 파동을 우리는 횡파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요. 자, 이때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하게 위치하고 있죠. 자, 이렇게 나란한 파동을 우리는 종파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파동의 종류에는 횡파와 종파로 나눌 수가 있다. 자, 이때 횡파의 모습과 종파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 앞서 배웠던 내용 나옵니다. 가장 꼭대기 부분, 높은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마루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아랫부분을 골이라고 한다. 이때 파동의 중심에서 골까지의 거리, 파동의 중심에서의 마루까지를 뭐라고 한다? 우리 진폭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여기에서 마루하고 그 다음 마루까지
또는 골에서 그 다음 골까지.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한 번 진동한 이 거리를 뭐라고 한다? 파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종파 모습 볼까요? 종파 같은 경우에는 마루와 골이 없습니다. 그쵸? 하지만 한 번 진동한 거 알 수가 있어요. 왜? 자, 지금 널널해 보이는 구간 보이죠? 자, 용수철이 널널한 구간을 소라고 할 거고요. 밀집된 부분을 밀, 마찬가지로 널널한 부분을 소, 밀집된 부분을 밀. 그래서 소, 밀을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종파의 닉네임은 소밀파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이때 마루와 골은 비록 없지만 소에서 그 다음 소까지 또는 밀에서 그 다음 밀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할 것이다? 네, 파장이라고 할 겁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 종파의 닉네임 소밀파라고도 한다고 했는데 횡파도 닉네임 있습니다. 높고 낮음을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 고저파라고도 이름을 불러주기도 하죠. 그럼 여태까지 배웠던 파도 뭐 생각나요, 친구들? 물결파도 있었고 지진파도 있었고 빛도 있었고 그쵸? 자, 그럼 각각 횡파에는 어떤 종류의 것들, 종파에는 어떤 종류의 것들이 포함되느냐? 먼저 우리 종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보면 자, 우리 소리 있어요. 소리, 그리고 초음파, 그리고 지진파 중에서도 P파와 S파가 있습니다. 자, P파하고 S파가 있는데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파동이다. 지진파, P파라고 얘기하고요. 프리멀리 웨이브다 해서 약자로 P로 나타내고 두 번째로 도착하는, 속력이 느려서 두 번째로 도착하는 지진파다 해서 세컨드리 웨이브에서 S파라고 불려주는데 지진파 중에서도 P파, P파는 종파에 포함이 되고 나머지 곳들은 모두 횡파에 속해요. 예를 들면 빛이라던가 또는 물결파라던가 또는 앞서 지진파 중에서 한 종류인 S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파에 속한다? 횡파에 속한다 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에 따라서 횡파와 종파로 나눌 수가 있고 횡파의 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파의 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친구들 확인해 보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파동 첫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배웠던 내용 살펴보면 자, 파동의 정의 그리고 파동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파동을 전달해주는 중간 물질인 매질 배웠습니다. 그리고 파동에 표시하는 방법, 파동의 종류, 횡파, 종파까지 모두 배워봤는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선생님 마인드맵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파동 두 번째 시간에서도 알찬 내용 가져오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수고하셨습니다.